먼저 강릉 펜션 사고는 보니까 한 명이 퇴원할 예정이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제천 화재 1주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여러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재해대책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하시겠지만 앞으로 당이 또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차관회의에서 주유수당을 유급휴일을 합산하는 최저임금 산정의 유유수당을 합산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사실상 핵심 내용이 빠져있는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 얼마 전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 탄력근로제 및 근무시간 주 52시간 근무시간 문제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보완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셔놓고 바로 이 경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이면 지금 경제는 비상 상황에 들어간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폭탄을 지금 던지고 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완 운운한 말은 말뿐인 립서비스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제 경제 비상 상황을 선포합니다. 이 경제 비상 상황에 맞아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가고 경제를 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그러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마디로 설상가상의 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 우리가 많이 말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그동안 적폐청산의 과정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다 이렇게 치켜세우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선 기밀누설의 범법자라고 합니다. 내로남불이고 가당치도 않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견강부회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 1년 6개월째 공석이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2년 넘게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에 관해서 지금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특별감찰관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이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은 야당에게 넘기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합당한 태도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수석 비서관을 넘어선 비서관과 행정관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개정안을 이미 내기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은 협조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안보는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평화도 실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안보는 실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안보에 있어서는 전혀 공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 업무 보고를 보면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 상황과 가상 상황을 혼란시켜서 혼돈해서 만든
그러한 국방부의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축 체계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 또 내년부터 한미 군사훈련을 사실상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GP 철수 효과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GP 철수를 보면 사실상 북한은 160개, 우리는 60개 가지고 있는 GP를 동수로 철수했습니다. 모두 10개씩 철수한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동률로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런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수로 철수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우리는 60개 다 철수해 있을 때 북한은 100개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정말 현재 상황인 실제 상황을 잘 인식하고 국방부가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의 후속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택시 카풀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은 사실 공유 경제에 대해서는 매우 미래 산업의 일환으로서의 공유 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카풀 정책은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카풀 정책은 사실상 미래를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가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미국 교통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일레인 차오 장관이었는데, 그 장관 하는 말이 미국은 우버 산업이 지금 성업 중이지만 5년 안에 사양 산업이 될 것이다. 왜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우리는 그럼 과연 공유경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답은 상생형 공유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카풀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마디로 전혀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택시업계와 협의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카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생형 카풀로 바꿔봐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자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당에서는 제가 이미 의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중점 정책 특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후퇴를 막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5대 중점 정책 특위를 발족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5대 중점 정책 특위를 구성하고 향후 두세 개의 중점 특위를 더 구성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또한 그동안 엄청난 우리에 있어서 국민 부담을 가져온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특위를 1번 특위로 구성합니다. 약칭 탈원전 저지 특위고, 공동위원장은 정용기, 강석호, 이채익 위원장입니다. 2번 특위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 및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비상 상황임을 선포한 것처럼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한다고 한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경제활력 되살리는 특별위원회는 김강림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특별위원회, 약칭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대출 위원장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 그 강릉 펜션 사고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안심 365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우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새로운 원내지도부 구성과 함께 중점적으로 활동할 특위입니다. 이러한 특위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미래를 지켜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따 우리 특위위원장님 중에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장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